자, 여러분, 차라리 오늘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한번 빠져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63K 부근 밑에서 그냥 유지만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봉에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밑으로 한번 확실하게 밀었다가 다음 주까지 올라오는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나? 자, 일단 오늘은 62.4K, 이 밑에 잡혀있는 4시간 봉상의 FBG, 이 중단부까지가 한계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1.4K까지 목표해 준다면 저는 61.6K까지 무조건 빠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계속 숏만 볼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일목균형표와 20일 이동평균선이 과거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딱 이때 흐름처럼 정말 일목균형표를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방향성이 잡힐지, 또는 이때처럼 밑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올라타면서 방향성이 잡힐지, 근데 지금은 양운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은 이 구간을 밟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어둘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화면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게 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주변으로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현재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21선에서 힘있게 올라서지 못하는 저항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구름대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채로 상단까지도 도전을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애매하게 버티는 것보다 한번 밑으로 시원하게 빼는 게 롱 포지션 다 죽이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구름 안으로 들어왔느냐 구름 밖으로 나갔냐보다 가격이 구름대를 어떤 방향으로 통과하고 이후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차트가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자, 이때가 2026년 이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 흐름이죠. 그리고 이때는 20일 이동평균선과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왔었는데, 자, 이 반등이 딱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멈췄을 때 21선과 이동균형표 구름대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결국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조차 못한 채로 구름대 밑으로 떠 밀리면서 그냥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해당 구간은요. 여기서는 가격이 21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고 구름대까지 그냥 같이 올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82K까지 찍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과 일목 구름대를 가격이 다시 확실하게 올라서는 거, 차라리 내려가고 나서 올라타는 게 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몇백 달러 반등한다. 현재 변동성이 1에서 2% 정도, 이 정도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락이다, 이렇게 무조건 빅숏이 찾아온다라고 하기에는 살짝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목을 딱 걸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정이 이때처럼 끝나고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관점은 일단 한 번 더 빼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름대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8월 17일과 18일에 이렇게 딱 형성이 되죠. 다음 주 월에서 다음 주 화요일,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일목을 구름대를 딱 돌파를 보여주면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결국 지금은 음운이 딱 이렇게 양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이때는 올라올 힘이 살짝은 생기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롱 근거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전처럼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돼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좀 무차별적인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조건 상승을 기대하는 자리보다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한 이후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21선을 돌파를 보여줘야 그나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어저께 PPI가 발표가 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됐죠? 금방 또 밀렸습니다. 그냥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매도세가 한번 크게 터지는 순간에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안 되고 오히려 손절 물량이 가득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저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볼륨 TPO를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진행했죠. 자, 오늘 오전 11시 11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63.56K, 이 정도 구간에서 숏을 잡은 다음에 63.82K. 자, 딱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을 밟고 나서 올라타고 있죠. 자, 물론 제가 단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서브 계정을 하고 있고, 본 계정을 롱을 계속해서 모아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기준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매매하려고 제가 좀 쌓아놨었는데, 이 POC, 이게 거래가 많이 된 이 POC 가격을 보면서 제가 쇼타점 잡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일단 챙기시라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제가 62.4K까지 본다고 했는데 그냥 정리했습니다. 왜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작습니다. 이럴 때는 목표가를 맞추더라도 중간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포지션을 털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하고 일단 수익 챙기고, 오늘 미국장이 개장할 때 그때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좀 정리했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 POC가 어떻든 여기에 있는 이 밸류 에어리어의 하이 가격, 이게 어떻든지 간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남들이 롱 볼 때 또 우리도 같이 롱 봐가지고 털립니다. 결국에 지금 자리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서 또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익절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괜스레 남들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 못 보고 손실만 가득하다는 거죠. 제가 그 기준 세워드릴게요. 제가 관점들하고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기준이 없으신 분들 좋습니다. 근데 수익은 내고 있는데 더 극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 신청하고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시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4시간 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던 이 4시간 봉성의 FBG, 자, 이게 63.2K였거든요. 여기서는 반응이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반응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이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자, 다시 이 위로 올라타니까 다시 형성은 됐는데요. 자, 지금 전형적인 추세가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낮아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은 긍정적인 건 이 기준선을 아직 밟지 않은 채로 이 채널, 딱 이 기준선이 위에 잡혀 있는데,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밑으로 향하고는 있지만 이 아래까지 한 번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받쳐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매도세가 한 번 나오는 순간에는 쭉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4시간 봉상의 FBG, 자, 이 양봉으로 잡혔던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 가격 보이시죠? 이 FBG 하단 라인이 62.8K인데 이 밑에서 한 번이라도 마감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한 번에 빅숏은 이 62.4K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걸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1시간 봉의 이 단기적인 추세, 아까는 4시간 봉상의 큰 흐름을 봤다면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채널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저점 또한 갱신을 시키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준선은 여기 있죠. 하락 채널의 기준선. 자, 근데 다음 기준선이 밑에 있습니다. 이 채널이 딱 마주치는 구간, 그리고 4시간 봉상의 이 추세, 이 추세가 마주치는 구간이 여기와 마주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가격이 내려온다면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61.6K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선이 겹치는 자리가 여기인데, 일단 FBG 이 62.4K를 오늘은 버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버틸 텐데 주말 안에 또다시 이걸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저는 이 밑에 있는 이 61K에 대한 이 FBG에 대한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저점에서 유동성을 한번 먹으면서 여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나 정말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결국 62.4K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말에는 61.6K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한 번은 더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61.6K까지 빠지면 오히려 더 롱을 잡을 명분은 생길 것 같은데, 자, 결국에 62.4K이면 이전에 이 저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저점들, 이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먹으러 출발한다면 62.3K까지 한번 밑으로 뺐다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지금 청산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3일 기준으로 62.2K의 롱 청산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당 구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살짝만 빠져도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4시간 봉상의 FBG가 62.4K에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62K까지 빠져야 밑에 롱 잡은 사람들 거의 없죠. 그럼 한 번에 쑥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62K를 돌파를 하고 나서 하향 이탈한 다음에 올라가는 장세라면 오늘은 성공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62.4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뭐 지금도 숏은 들고 있긴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61.6K까지 찍으면 비중을 좀 많이 들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딱 빠지게 되면서 올라탄다면 여기서는 단기롱 반등을 한번 노려볼 생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는 애매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래 골이 달려 있다고 해서 롱을 잡기 애매하고 많이 내려왔는데 숏을 잡기에도 애매하죠. 자, 이 구간까지 찍으면 롱 관점. 자, 근데 올라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숏 관점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일단 대응할 예정이고 내려오면 이 관점에서 정말 롱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롱을 본다고는 했지만 여기서 뭐 정말 시장을 짓누를 만한 악재가 나온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잡을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잡을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스터디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결국에 제가 뭐 이거 수익 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관점 잡는 거 어렵죠. 타점 잡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으면 내가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손절할 때는 칼같이 하고 익절할 때는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자, 그렇게만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좌를 만들기가 어렵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스터디 방에 계신 분들께서 700분이 넘게 계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장세에서도 내가 기준이 없다. 근데 이 기준을 좀 알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 모두 좋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일단 이 21선과 일목을 돌파를 보여주면 저는 그때부터는 숏 관점보다 롱만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원하게 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62.4K 이 이하까지는 한번 빠지면서 정말 오늘 크게 빠지면서 61.6K까지 한 번에 빠진다면 오히려 롱을 잡을 명분은 생깁니다. 근데 62.4K도 애매하고 이 구간까지 빠지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상황이라면 주말에 호재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잠시 매매를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기준에 들어서면 제가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요. 뭐 댓글로 영상 잘 봤다고 뭐 영상 잘 봤다 막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제 의견과 다르시다면 야 너가 틀렸다. 내 관점은 이렇다. 이렇게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